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 야당이 추천한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공수처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독일 베를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미 지난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가 국힘당의 방해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존 공수처법에는 국힘당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치명적 독소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국힘당 방해를 뚫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 야당이 추천위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힘당의 방해로 지연되고 있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안에 따르면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일괄 통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가 국힘당보다 단연 많기 때문에 민주당 측과 성향이 가까운 인사가 임명되기가 쉬워진 건데요.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명의 6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선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나 박병석 의장은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국힘당 편에 서서 완벽한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이미 공수처 출범은 국힘당의 회방 때문에 2달 반 이상 늦어진 상태인 겁니다. 지금부터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공수처 출범은 올해 11월이나 돼야 가능한데요. 이것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최소 4개월이나 늦어진 거죠. 그런데 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지 박병석 의장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박병석 의장은 공수처법은 시행되지도 않은 법이라고 했는데 7월 15일자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인 거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은 180석 이상의 의석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라는 염원도 분명 포함되어 있는데요. 박병석 의장은 이런 민심 덕에 국회의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오른 것임에도 협치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국힘당을 물밑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국회의장에 선출된 지난 6월부터 이런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매번 말도 안 되는 중립적 자세를 취하며 여야 간 합의를 종용하며 본회의를 지연하고 미뤄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림잡아 5번 이상의 합의 종용과 본회의 연기를 밥 먹듯이 해왔는데요. 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며 본의의 연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의 이상한 기계적 중립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고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한참 미뤄진 공수처 출범까지 딴지를 걸겠다는 건데요. 국민들이 그러라고 민주당을 180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준 게 아닌 겁니다. 더 웃긴 건 그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국가의전서열 2위인 선출직 국회의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냥 여당의 다선 의원 중 한 명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지로 뽑힌 다선 의원일 뿐인 겁니다. 박병석 의장의 요즘 행태를 보면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당내 박병석 의장을 포함한 중진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문득 떠오르는데요.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를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주승용 등이 그렇게 흔들며 해당 행위를 했음에도 중진들은 이들에게 비판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중진 의원들 대부분은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며 문 대통령의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문 대통령 편에 서서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중진 의원은 최재성 현 청와대 정무수석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거죠. 그는 당시 대표 흔들기가 곧 시작됐을 때 중진들은 침묵했다. 중진들이 황금 지역구에 지금까지 다 안주해온 것이 아니냐라고 중진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박병석 의장의 모습은 2015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당시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를 흔들어댔던 반노비노 세력의 모임인 후단협에도 박병석 의장은 함께했는데요. 그는 그냥 상습적인 기회주의자이자 국물 정치를 일삼는 정치 자영업자인 겁니다. 이런 자가 단지 다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법안을 깔아 뭉개고 말이죠. 이게 정의고 이게 원칙인가요? 더 이상의 기계적 중립은 필요 없습니다. 또 의도적인 여당 흔들기도 거부해야 합니다. 국민이 준 180석의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300명 국회의원이 단일팀이 됩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 집중 처리를 제안합니다.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예산도 법정 시한 내에 합의에 처리해 주십시오. 여당은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고용의 정치, 통큰 정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갈등 수습과 국민의 화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